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 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컴퓨팅 사고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소개와 오버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컴퓨팅 사고에 좀 재미있는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컴퓨팅 사고 이론이라는 거에서 이론을 정립한 또 창시자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드신 추상화라든지 패턴, 인식, 분해, 알고리즘 이런 개념들, 좀 이론적인 개념이긴 한데, 우리는 실전으로 라이브 코딩 하면서 이런 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연계시켜 봐야겠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우고 익히고 해서 시험 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이번에도 좀 예를 들어서 좀 재밌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고요. 이것들이 그렇다고 전혀 우리가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블록 코딩을 할 때, 스크래치로 코딩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이 또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적인 해결 방법에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바람에서 이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한 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인간 컴퓨터의 계산기 차이, 그림만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막말로 노가다를 하던 거를 컴퓨터를 하니까 자동으로, 자, 우리가 좋아하는 오토죠. 우리 오토 자동으로 되는 걸,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토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앱을 쓰면 된다,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자, 그게 답이죠. 자, 그런데 이 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그럼 원리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맞게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줬죠. 쉽게 말해서 코딩을 해준 겁니다. 나에 맞게끔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전공자처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과 원리, 방법을 익히는 게 우리의 원리겠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고, 이게 컴퓨팅 사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머들이 해주더라도 내가 그 사고 과정과 방법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아니면 맨날 그 자신이 없고 내가 이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말이 되는데 말은 되죠. 근데 이게 된다, 맨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 코딩은 아니더라도 그 방법론을 알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실습이 들어가게 되면, 챕터 4가 끝나고 실습이 들어가게 되면 한 챕터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론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쉬운 블록 코딩, 원래 코딩이란 건 소스 코드를 막 작성을 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블록, 레고 끼우듯이 블록으로 조립해서 끼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요즘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깜짝같이 내가 동영상을 몇 개 봤다면 내가 봤던 거에 맞춰서 추천해 주는 거. 그래서 알고리즘을 또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그냥 한마디로 방법입니다. 방법. 컴퓨팅적인 방법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을 하나로 모은 거 되는데 방법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동할 경로를 찾는 방법, 귀신같이 찾아내죠. 저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뭔가 코딩과 설계를 해놓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고리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 적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코딩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실수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고, 하나의 예만 보면 이런 것들, 최단 거리를 드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요즘 네이버나 다음 지도 팀에 보면 전부 내비게이션에서 최단 경로를 다 찾아주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부 노드라고 하는 그 구간들이 점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선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공에서는 그래프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에는 간선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 내가 A 지점에서 요 C 지점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C 노드로 가는데 어떤 게 제일 빠른가? 이렇게 가는 게 빠른가?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잖아, 그쵸?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 지금 요 간선에 뭐 거리 숫자 3, 2, 1, 4, 걸리는 시간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최소로 나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도 있지만 여기다가 또 더하기 막히는 거, 우리 빨간색으로 막 해서 막히는 거 보여주지 않았죠? 막히는 시간 5분, 2분 정체 구간, 요거는 뭐 1분 정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더해 가지고 또 이걸 고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뭔가 방법을 하나의 그 순서대로 정리해서 묶어놓은 묶음을 갖다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컴퓨팅 사고의 하나의 뭐 이분이 지네트 윙 박사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어진 작업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컴퓨팅 사고라고 하였다. 뭐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메뉴가 2개인 식당, 메뉴가 10개인 식당, 메뉴가 간단할수록 음식 회전율이 좋다. 이거 뭐 백종원 그 골목 식당 나와서 맨날 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뉴가 많은 게 좋지만 뭐 김밥 왕국 이런 데가 참 저는 좋던데, 천국 요즘 안 보이죠. 요즘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영업자분들 힘드신데 메뉴를 단출하게 하고 회전 테이블 빠르게 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죠? 옛날처럼 막 메뉴판 쫙 있는, 그리고 뭐 어디지? 천탁 뭐 이런 데 가면 뭐 메뉴 많던데, 뭐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던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컴퓨터는 계산을 빠르게 해서 이진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들었지만 계산을 빠르게 이진수가 010이라서 빠른데 꼭 목적적인 건 이건 아니죠. 반도체라서 어쩔 수 없이 010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얘가 홀짝 하는 것처럼. 뭐 어쨌든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이진수를 쓰면 2개밖에 없으면 이진수가 더 빠르다는 건 또 논리적으로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구내 식당의 줄쓰기 이런 걸 보면 입력과 입출력 채널을 분리한다 이런 겁니다. 그림 보시면 한식과 분식 요즘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나눠 놓으면 이게 좀 분리를 해 놓으면 낫겠죠. 그리고 입력과 출력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받을 때는 한식 분식 받으면 또 그 퇴식 출구 있잖아. 그쪽은 또 나눠 놨겠죠. 출력을. 아니 여기서 음식도 받아가는데 여기서 또 내 다 먹은 걸 반납한다 그럼 받으려고 대기한 사람 버린다기보다 그 퇴식하려고 그 한 사람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쫙쫙 해서 속도가 또 다를 수는 있잖아. 그렇죠?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 이런 분리 입출력. 이런 것들도 컴퓨팅 사고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정말 쉬운 내용이니까. 자, 주스 공장의 박스 이걸 예를 든데 버퍼의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버퍼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메모리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한다면 우리가 이 메모리를 사용을 하겠죠. 사용. 근데 메모리는 진짜 포괄적인 의미에서 데이터를 담는 어떤 자료를 담는 공간이고, 버퍼라는 거는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이렇게 어떤 크기를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예를 봤을 때 이런 거잖아. 사과를 내가 여기다가 사람이 섰어요. 사과를 계속 한 개씩 넣어. 이거 얼마나 일입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100개까지 넣어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넣는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박스에 일단 100개가 담기면 100개가 막 담겨요.
그러면 그 100개 담긴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때 박스를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 한 개씩 계속 넣는 것보다 사과에 100개를 담아줘요. 그럼 100개 담으면 넣고 100개가 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100개를 넣느냐 아니면 50개를 넣느냐 30개를 넣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버퍼라는 거는. 야 30개짜리 버퍼인데 25개가 담겼어요. 그럼 저기 안 넣겠죠. 5개 더 넣을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거냐면 그 사과의 상자의 크기를 50개로 할래 30개로 할래 이런 것도 정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30개라 할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게 더 그러니까 찰 때까지 기다리면 느리면 25개인데 제가 기계가 놀고 있는데 기계가 놀고 있어 엄마가. 근데 아직 27개 합쳐서 3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또 그렇잖아. 그렇죠? 기계는 놀고 있고 나는 3개를 기다리고 있고. 저 버퍼라는 건 차야 넣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할 일이다. 버퍼의 개념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막 가는 것처럼 예전 제조업 시절처럼 논리는 똑같은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캐시. 캐시는 메모리보다 겁나 좋은 거. 저번에 우리 또 노예 2마리 3마리 하는 예제 앞전 예제 PPT에 나왔었죠. 그걸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캐시는 아주 고급적인 거고 분류를 하는데 야 이게 보면 조미료통이라는 거는 아주 마이크로한 개념이죠. 많이는 못 넣어요. 마이크로하다는 말이 아주 미세한 박스 떼기로 이래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용할 건데 아주 빠르고 빨리빨리 되고 비싸죠. 이게 사과 박스보다는 비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조금씩 쓰는데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캐시에다가 넣어놓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이 크롬 쓰다가 뭐가 인터넷에 캐시가 저장돼 있다는 거든. 그 아주 작은 가루가 남아 있는데 이전에 들어갔던 자료라든지 내가 자주 검색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뜨게끔. 그렇죠? 캐시를 그 글자로 몇 줄 안 되는 글자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도 막 저장하고 있잖아. 지네들이. 그렇죠? 보안상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캐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캐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병렬 처리. 병렬 처리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명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방장을 1명, 2명, 3명 하면 짜장면을 만들어도 3명이서 동시에 만드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1개 만들고 2개 만들고 그러니까 3군데에서 동시에 돌린다. 이게 병렬 처리. 영어로 패러럴 컴퓨팅이 되는데 우리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병렬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코딩을 통해서 연습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블록 코딩을 통해서. 그래서 병렬 처리라고 하면 또 개념적으로 뭐냐면 CPU에서 알아서 병렬 처리를 합니다.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쿼드는 4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옥타 코어 8개. 헥사 코어. 이까지는 그러니까 CPU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CPU에 봉이 있는데 여기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봉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우리가 인터넷 크롬으로도 크롬으로 인터넷 쇼핑도 하고 있고 웹 서핑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보고 있고 메시지도 쓰고 있고 워드 작업도 하고 있고 막 옆에 노래도 틀어서 막 유튜브에서 노래도 나오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뭐 내 의지랑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지가 품바에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코어가 많을수록 지가 병렬 처리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들은 뭐 GPU 보면은 병렬 처리가 이제 뭐 128개, 256개 막 병렬로 동시에 돌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최고라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돌려가지고 엄청난 반복적인 작업들을 엄청나게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이론의 구성 요소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하다기보다 좀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좀 개념적인 내용인데 4단계입니다. 1, 2, 3, 4 추상화라는 개념 첫 번째 추상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해, 세 번째 패턴 인식, 네 번째 알고리즘. 추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문제를 갖다가 쪼개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과정들을 순서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거. 이 4단계를 컴퓨팅 사고의 4가지 구성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한 가지 보면 여기 보면 추상화라는 거는 단순화의 개념이 포함되죠. 단순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 남기는 단순화 개념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다음 분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로 문제를 세분화시킨다. 큰 문제를 쪼개서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 그다음 패턴 인식은 패턴이라는 거는 공통된 특징들로 묶는 거죠.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서 패턴을 섹션별로 탁탁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내는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절차와 방법, 순서화 시키는 거죠. 내가 할 일들을. 맞으면 yes, 틀리면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추상화의 개념. 말이 참 이게 추상적이에요. 그냥 개념적인 걸 보면 abstraction, 추상화라고 하는데 반대말도 한번 살펴보면 반대말은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우리 구체적인 거 좋아하시잖아. 그죠? 말을 추상적으로 한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야기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우린 돌직구 정확하게, 그죠? 돌직구, 노받고 직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딱 알아듣기 쉽게. 근데 구체화라는 개념은 좀 디테일하게 시시콜콜하게 이거 저거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추상화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느낌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대충 나왔을 겁니다. 비행기를 갖다가 경비행기, 작은 비행기, 제주에어, 대한항공 뭐 이렇게 막 다 나누면 복잡해요. 그래서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아니면 그냥 비행기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본질적인 요소를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또 같은 개념으로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율 일반화. 그래서 콧불속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봅시다. 그렇죠? 야,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서울 시내 전체 지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만 보겠다. 그럼 지하철 노선도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킨 거죠. 이렇게. 진짜 세분화된 건 아니죠. 필요한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맨날 살아서 강조한 맨날 단순화. 애플의 철학과도 같죠. 단순화. 있을 건 있는데 뭔가 심플하게. 심플리케이션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햄버거 그림을 정물화처럼 그릴 필요는 없죠. 딱 봤을 때 이거 버거, 이거 아이스크림, 야, 이거 누들 딱 보면 이렇게 심볼화 시키는 거. 커피. 이거를 추상화. 자, 두 번째 단계로 분해는 디컴포지션. 컴포지션은 짜장면을 만들 때 이런 거 있죠. 짜장면 만들기 위한 면상기 2개로 분해를 하고 계속 분해를 합니다. 또 짜장면 만들 때 고기, 양파, 짜장 넣기 이것도 분해를 하고 면에 대해서는 물 끓이기, 면 삶기, 헹구기 이렇게 더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6가지로 쫙쫙 분해내는 거.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디바이드 앤 컨커 이런 개념인데 전체 면적에 넣을 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야, 몇 장의 타일과 몇 그램의 본드가 필요할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타일이 합이 전체 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몇 개를 하면 될까? 이걸 계산하면 전체가 다 덮어지는. 그래서 분해를 결국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방식인데 분할 정보법이 있는데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한 개를 처리하고 한 개를 처리하고 한 개를 처리하고 하다 보면 전체가 해결되는, 그렇죠? 한 개씩 클리어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려면 머리 너무 복잡하니까 분해를 해서
쪼개서 처리하고 아까 짜장면 삶기랑 같은 거죠. 한 개 처리하고 한 개 처리하고 순서대로.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쪼개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분류, 나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분해의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면요. 정렬이 되어 있는 8개 숫자, 정렬이 되어 있단 말은 숫자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6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16이 있는지를 보면 있니? 없니? 이거 뭐지? 한 개씩.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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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총 몇 번? 8번, 총 9번이죠? 이걸 다 검사를 해야 돼요.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까지 하고 8번까지 확인했을 때 아니다, 없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분해 방식을 했을 때는 거예요. 분해 방식 때 어떻게 하냐면 절반을 딱 나눠. 그래서 절반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8개니까 절반을 딱 나누면 4가 되자. 그럼 네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 숫자에 16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보죠. 16이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16보다 16은 8보다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이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6은 아니고 8은 16은 아니지만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그러면 이거 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입만 아니니까 입만 버리고 나머지 이거 중에 또 절반을 딱 잘라요. 절반을 딱 자른 다음에 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에서 검사를 해. 중앙에서. 그럼 요거를 한번 딛겨봤어요. 자, 요걸 딛겼는데 16 맞니? 아니네. 그쵸? 아니고 그러면 요 뒤로는 없겠죠. 이게 난 16이잖아. 16보다 19니까. 그러면 이 두 마리는 다 제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야 좋아. 이쪽에서 한 마리를 딛겨요. 예를 들어서 14를 딛겨. 야 16이네. 아까 나는 큰 데서 넘어왔잖아. 그쵸? 왼쪽은 당연히 아니겠죠? 14니까. 야 근데 나는 이쪽에서 넘어왔으니까 16 없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만으로 16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잖아. 그쵸? 이거는 한 개씩 순차적으로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크다 정렬이 돼 있는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단 세 번 만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분해의 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이진 검색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진 검색. 나누고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걸로 검사를 할 거고 또 그럼 나머지에서 이걸로 검사를 해서 바로 끝날 거예요. 이거는 경우의 수로 3을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8 나누기 1을 하면 4번 검사를 합니다. 4번 검사. 그렇죠? 그럼 나머지 또 여기서 4 나누기 2를 하면 2번을 검사하겠죠? 벌써 2번 하면 끝나요, 사실은. 이해했죠? 패턴 인식. 자, 순서입니다. 이거 3단계째입니다. 추상화와 분해 이후에 데이터를 특징별로 나누어 유사한 것들을 찾아낸 거. 우리 패턴. 요즘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패턴 엄청 나와 있습니다. 패턴. 그래서 서 있는 사람과 걷는 사람. 뭐 이런 패턴도 있고 좀 컴퓨터 공학적으로 RGB라는 거는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 우리 컴퓨터 모니터의 한 점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의 한 색깔을 나타낼 때 이 세 가지 원색을 섞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이쁘게 나타나지만 그 한 점은 세 가지 원색으로 섞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125고 파란색이 27이고 그린색이 27이고 블루가 30이다. 뭐 이런 숫자로 다 표현되고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숫자 값의 크기를 따라서 이 한 색깔이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로 반대로 말하면 분해도 가능하고요. 이 패턴을 찾아내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패턴을 동영상이나 모든 패턴은 RGB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수학에서도 이런 패턴 있죠. 패턴을 찾아낸다. 이 패턴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두 수를 더하면 뒤에 게 나오죠. 1 더하기는 3. 또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나오죠. 3 더하기 5를 하면 8이 나오죠. 5 더하기 8 하면 13이 나오죠. 8 더하기 13은 21이 나오죠. 13과 21 더하면 30 나오죠. 뭐 물론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걸 뭐 피보나치
피나가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마 피보나치 황금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미술을 할 때 황금 비율, 피보나치 비율,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숫자인데 이런 비율.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죠. 그럼 이 숫자는 얼마? 20이라고 34를 더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5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두 개.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 또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어느 식당이 한 달 방문자 수를 표시한 것이다. 쭉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거를 야 달력처럼 이런 표에다 넣으니까 뭔가 야 일요일 날 패턴을 표시하니까 주말에 장사가 잘 되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특히나 일요일에 잘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건 요일별로 정리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요일별로 패턴화한 거죠. 이건 패턴 인식의 하나의 예. 그다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만.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론적인 건 됐고 우리가 실제 코딩하면서 또 다음 장에서 다시 이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